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맥도날드 신상 해피밀, 쥬라기 월드 카오스 이론 두 번째 웨이브 제품들을 준비해봤어요. 3월부터 구매가 가능했던 맥도날드 신상 해피밀 쥬라기 월드 카오스 이론 피규어들, 한국에는 총 10가지 종류의 공룡들이 발매됐고, 두 개의 웨이브로 나뉘어 각기 다른 날짜에 구매할 수 있는 맥도날드 특유의 방식으로 발매됐습니다. 첫 번째 웨이브 제품들은 이미 리뷰를 완료했기 때문에 아래쪽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웨이브 제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웨이브에 포함된 공룡은 나스토케라톱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디모르포도, 파라사우루로푸스, 파키리노사우루스네요. 박스는 첫 번째 웨이브 제품들과 동일한 형태로 전면부에 각기 다른 공룡의 렌더링 이미지가 새겨진 나름 맥도날드 치고는 고급진 느낌으로 마무리되네요. 백악기 어드벤처 때는 단순 비닐 포장으로 진짜 저렴한 해피밀 토이 느낌이 강했더라면 이번 카오스 이론 라인업은 그래도 마무리나 수집욕을 꽤나 불러일으키게 된답니다. 박스 뒷면 역시 첫 번째 웨이브 제품들과 동일한 모습, 그렇게 특별하게 짚어드릴 부분은 없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리뷰 순서는 해피밀 선택 번호와 동일하게 6번, 7번, 8번, 9번, 10번 순서로 진행할게요.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될 공룡은 나스토케라톱스, 배틀의 빅록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내고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 때부터 간간히 존재감을 드러내던 뿔공룡, 역시나 박스 전면부에는 멋진 공룡의 렌더링 이미지가 선택됐습니다. 박스의 구성품은 당연히 동일하겠죠. 첫 번째로 구성품과 조립 방법을 안내해주는 설명서, 그리고 공룡의 능력치가 새겨진 간단한 카드, 해당 카드의 뒷면에는 간단한 게임을 할 수 있는 QR코드 역시 새겨졌답니다. 그리고 습자지에 쌓인 공룡 본체까지. 조립을 완성한 나스토케라톱스의 모습, 정말 놀라운 건 공룡의 특징을 잘 살렸을 뿐더러 몰드 위에 새겨진 피부비늘 디테일 하나하나가 해피밀 맞아의 수준입니다. 뿔이 조금 과하게 크다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얼굴 주변에 놓인 피부비늘 표현과 함께 눈도 얼추 도색해서 표현하려 한 모습 잘 느껴지고요. 프릴 위로 놓여진 무늬, 정교하진 않고 단순한 표현이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할 수 있습니다. 몸통에는 프릴에 놓인 무늬의 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메인 바디 컬러인 회색에 자연스럽게 에어브러싱 느낌으로 옆구리 부분까지 내려오게 되는데요. 몸통에는 또 다른 형태의 피부비늘 표현이 적용됐고 부분 주름까지 나름의 디테일을 갖추고 있답니다. 4개의 다리 역시 안정감 있게 피규어를 지탱할 수는 있지만 발톱은 아쉽게도 도색이 생략된 형태,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다리 안쪽은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은 분위기를 망치네요. 꼬리에는 몸통에 새겨진 무늬가 생략된 것이 이거 영락없는 마텔 피규어? 꼬리 아래쪽 역시 다리의 안쪽 부분과 동일하게 공간이 있어요. 나스토케라톱스의 액션 기능은 뿔공룡답게 머리를 위아래로 치켜 세우는 형태랍니다. 두 번째 공룡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렉시, 아마도 우리가 아는 그 렉시겠죠. 박스 전면부에 새겨진 렉시의 멋진 모습의 렌더링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성품은 역시나 동일하게 조립 설명서, 공룡 카드, 습자지에 담긴 장난감 본체네요. 공룡 카드 뒷면에는 역시나 QR코드가 새겨졌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모습, 뭔가 기본 자세 조형은 마텔의 에픽 로어링 티렉스를 연상시키는데요. 보통 렉시의 모습은 줄무늬 없이 단순한 갈색으로 표현되기에 해피밀 역시 별도의 줄무늬는 첨가하지 않고 갈색 하나로만 마무리시켰는데요. 어째 살펴보다 보니 이번 해피밀은 수강류보다는 초식 공룡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느낌이랄까요. 나스토케라톱스 때보다 피부빈의 표현은 조금 덜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네요. 콧구멍이나 눈 도색이 적용된 건 참 좋은데 몰딩 위로 놓여진 디테일 자체는 훨씬 덜하네요. 입안 내부의 혓바닥은 도색 완료. 이빨 역시 고퀄리티의 마감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백악기 어드벤처 때의 그 이빨보다는 훨씬 나아 보이네요. 아쉽게도 아래턱에는 당연히 관절 없습니다. 목과 몸통 부분의 디테일은 얼굴과 비슷한 마감 정도를 보여주는데요. 앞팔의 두께는 렉시의 전체 비율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두껍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팔로만 꽤나 운동한 것 같은 살짝은 과한 것 같은 모습이에요. 손가락은 다행히도 2개, 티렉스의 고증에 맞춰졌다지만 손톱 도색은 생략. 뒷다리의 두께는 비율 훨씬 낮습니다. 다리 위로 놓여진 피부 디테일 역시 다른 부분보다는 양호한 수준인 것 같지만 역시나 안쪽 부위에는 공간이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발톱 도색 역시 생략된 모습. 놀랍게도 꼬리 비율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디테일적으로 조금 독특하다 생각했던 부분은 렉시한테 이런 디테일을 주었었나 생각하게 만드는 꼬리 위에 놓여진 돌기들. 첫 번째 웨이브 속 알로사우루스 역시 인도미노스 렉스를 닮은 외형이었는데 맥도날드 자체에서 하이브리드 공룡을 만들려 하는 것 같네요.
렉시의 액션 기믹 역시 나스토케라토스와 동일하게 머리를 위아래로 숙이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 공룡이 아니라 익룡, 디모르포돈. 박스 전면에 새겨진 렌더링 이미지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주라기월드 스타일이라고는 하지만 어디 공룡책 사파에 심어진 이미지라 해도 왠지 저는 믿었을 것 같습니다. 습자지에 쌓인 피규어, 설명서와 능력치 카드까지 구성품은 역시나 동일하네요. 첫 번째 웨이브 속 익룡은 프테라노돈, 두 번째 웨이브 속 익룡은 디모르포돈, 각각 한 마리씩 포함이 되는데 두 제품 모두 해피밀치고는 완성도 양호해 보이네요. 전체적인 외형은 주라기월드 스타일의 디모르포돈을 잘 재현해냈고요. 색상은 조금 독특한 초록색이 선택됐습니다. 전체적인 피부 질감 표현은 양호한 편이지만 프테라노돈과는 다르게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 하지만 티렉스 제품과는 다르게 입안 내부의 혓바닥은 도색 생략됐네요. 대신 입가 주변의 이빨 역시 표현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박수 짝짝. 날개 위 손가락 3개와 깃대 역시 질감 표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아래쪽으로는 날개막은 오프화이트색 혹은 크림 색상으로 도색. 여전히 이 부분에도 선명하진 않지만 피부 질감 표현이 적용돼 해피밀치고는 나쁘지 않네 하는 디테일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뒷다리 역시 프테라노돈과 동일한 형태로 조형됐고 발가락 모두 하나의 통짜 몰딩이 아니라 너무 좋지만 끝에 난 발톱 도색은 생략. 꼬리는 디모르포돈답게 길쭉하게 표현되어 위에서 볼 때는 길이가 참 마음에 들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두께가 살짝 두꺼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신 꼬리 끝의 뭉퉁한 표현 역시 잘 살려뒀네요. 디모르포돈의 액션 기믹은 프테라노돈과 동일하게 익룡다운 모습, 날개를 퍼덕일 수 있어요. 벌써 네 번째 공룡, 조각류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라사우롤로푸스랍니다. 전면부 렌더링 사진은 주라기월드 스타일의 파라사우롤로푸스가 되겠고요. 은은한 뒷배경까지 가만 보니 뭔가 아련한 모습의 파라사우롤로푸스 같아 보이네요. 박스의 뒷면에는 모든 공룡이 그랬듯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제품의 구성품으로는 가장 먼저 제품의 조립 설명서, 공룡 카드, 습자지에 둘러싸인 피규어 본체가 있습니다. 이전에 마텔의 파라사우롤로푸스를 리뷰하면서 저는 주로 예쁜 공룡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번 해피밀에서도 개인적으로 드는 느낌은 차분하고 예쁜 공룡이다 네요. 저는 조각류 피규어는 사족 보행을 좀 더 선호하는데 이번 해피밀에서도 파라사우롤로푸스는 이족 보행 형태로 표현됐고요. 도색은 초록색 무늬가 곳곳에 섞인 것이 어째 주라기공원 3편 속 파라사우롤로푸스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머리 조형은 여태까지 만난 모든 공룡을 통틀어 가장 단순한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질감 표현은 나타났고 눈과 벼 모두 별개의 색으로 도색됐다는 점이 다행스럽네요. 대신 벼의 크기는 좀 과장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얼굴과 목은 조금은 톤이 어두운 초록색으로 덮였다가 특이하게 몸통으로 오면서 몸통의 위쪽 부위만 해당 초록색이 무늬로 은은하게 존재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크림색, 오프화이트색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런 모습은 꼬리로 가면 다시 머리와 목과 비슷하게 진하고 분명한 초록색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앞팔과 뒷다리 모두 조형은 완료됐지만 손톱, 발톱 도색은 모두 생략. 뒷다리 안쪽 부위는 역시나 공간이 뻥 뚫려 있지만 앞팔은 다행스럽게도 통짜로 몰딩 됐습니다. 파라사우롤로푸스의 액션 기믹은 머리를 위아래로 내렸다 올렸다. 이거 두 번째 웨이브 속 공룡들은 어째 머리가 하나같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네요. 해피밀 두 번째 웨이브 속 마지막 공룡 파키리노사우루스입니다. 박스의 전면부에는 꽤나 부담스럽게 얼굴을 들이미는 파키리노사우루스의 이미지가 새겨졌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뿔공룡들과는 다르게 앞부분에 뭉퉁하게 솟아오른 모습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품의 구성품은 이제 말 안 해도 다 아는 그 구성품 그대로입니다. 파키리노사우루스의 도색은 정말 단순하게 표현된 것 같은데요. 부리와 주둥이 부분의 솟은 뿔, 해당 부분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동일한 색, 심지어 줄무늬도 없는 모습입니다. 프릴 주변에 솟아오른 뿔 역시 표현은 됐지만 별도의 도색이 첨가되지 않았기에 자칫 생략됐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몸통 부분은 비닐이라기보다는 코뿔소의 거친 가죽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됐다 할 수 있겠고요. 앞다리와 뒷다리 조형 자체는 해피밀치고는 자세나 몰딩이 꽤나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다리 안쪽 부위의 공간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고 발톱 도색 역시 생략됐네요. 파키리노사우루스의 꼬리는 왔다갔다. 2025년 3월 맥도날드 신상 해피밀 주라기월드 카오스 이론 제품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두 모아봤습니다. 저렴한 가격의 햄버거와 주라기월드 미니 피규어까지 솔직히 디테일은 해피밀이니까 바라지도 않아요.
하면서 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주문했다가 만난다면 나쁘지 않은 정도의 마감이었던 것 같은데요. 비록 한국에서 발매되지 않은 두 마리의 공룡, 스티기 몰로크와 아트로키랩터 모두 함께 만나볼 수 없어 아쉽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예 발매가 되지 않은 국가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카오스 이론 해피밀의 발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2025년 주라기 월드 카오스 이론 해피밀에 포함된 피규어 중 어떤 공룡이 가장 마음에 드셨을까요? 해피밀 전종을 수집하시느라 햄버거 많이 드신 분이 또 있으실까요? 댓글창에 한마디씩 꼭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좀 더 재밌는 제품을 들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